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군산에 미군 공군기지가 있죠. 그 미 공군기지의 F-16이 착륙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이제 탈출을 했는데 그 추락 사고가 혹시 태양광 패널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한 미 공군 F-16 전투기가 착륙 도중 추락했다 라고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12월 2일 오후 3시 30분께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제8 전투비행단 소속의 F-16 전투기 조종사가 착륙 시도 중 부상을 입었다. 제8 전투비행단에 따르면 F-16 조종사는 군산기지 내 활주로에 착륙 중 탈출을 시도하다가 부상당했으며 조종사는 경상을 입고 비교적 안전하게 탈출했으며 이후 병원에 이송됐다. 조종사가 어떤 이유로 탈출을 시도했는지 또 전투기의 정확한 상태가 어떤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8전투비행단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사고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고가 발생한 군산 공군기지는 어디냐? 지금 이 군산기지는 중국이 미국의 경쟁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거의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기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지 중에 하나고,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껄끄러운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군산기지입니다. 바로 건너편이 중국의 북해함대 칭다오죠. 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전투 행동 반경에 베이징이 들어오는 이런 공군기지를 미국이 여기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뭐 정말 무시무시한 기지입니다. 이 군산기지는 전북 군산시 옥서면에 소재한 공군기지로 미 공군 8전투비행단과 한국 공군 제38 전투비행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운용 기종은 둘 다 F-16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미군 핵심 작전기지 중 하나로 무인 정찰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이 수시로 전개하는 전략기지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전투기 F-16이 바로 군산기지에 전개되어 있는 바로 그 전투기예요. 울프팩 WP, 이 수직미, 즉 꼬리 날개에 WP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울프팩, 즉 군산기지의 소속 주한미군 F-16이고, 이 꼬리 날개에 OS라고 되어 있는 게 오산, 그래서 오산기지에 소속되어 있는 F-16들이에요. 여기를 이제 울프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투기 착륙 사고는 왜 발생할까요? 착륙 중에 전투기가 사고가 난다. 왜 사고가 발생할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제가 4가지 요인을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 악화입니다. 기상 악화는 우천, 비가 오거나 강설, 눈이 많이 내리거나, 그리고 해무, 이제 바닷가니까 해무가 많이 끼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종사 시야에 악영향을 미칠 때, 그리고 그래서 활주로를 식별하고 착륙 결심 고도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때 이런 착륙 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조종사가 착륙을 할 때는 이제 어느 지점에서부터 어느 각도로 딱 들어가서 이 지점에서 이 각도로 들어가야 정확한 포인트에 착지를 딱 하고, 이제 터치다운이라고 하죠. 착지를 딱 하고 거기서부터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안전한 지역에 딱 완전 스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점이 다 있겠죠. 그래서 어느 지점으로 어느 각도를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또 눈이 많이 내리거나 해무가 잔뜩 끼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조종사가 착륙 결심 고도 판단을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쳐 버린다든지 오버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옆으로 그냥 내려간다든지 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착륙 중에 버드 스트라이크, 즉 새가 이제 와서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새가 이 엔진의 공기 흡입구로 빨려 들어갔을 때, 이때는 뭐 초대형 사고죠. 뭐 어떨 때는 불이 붙어가지고 폭발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외에도 새가 이 캐노피, 즉 조종석의 앞 유리창을 때려버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래서 뭐 이거 막 튀어가지고 조종사의 눈을 가려서 이 착륙 결심 고도 이런 것을 또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또 사고가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버런입니다. 오버런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착륙 결심고도 판단 오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조종사 자신의 그냥 착각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활주로를 지나쳐서 이제 스톱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활주로를 옆으로 비켜가 버린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오버런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좀 드문 경우지만 기체 이상,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비 불량, 엔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착륙 중에 이륙 중이 아니고 착륙 중 문제입니다. 비행 중이나 이럴 때는 이제 기체 이상의 경우가 참 많지만 착륙 중에는 이런 이제 좀 드문 경우인데 발생을 하기도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전투기 착륙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고 당일 군산 지역의 기상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맑았습니다. 사고 당일 군산 지역 그 뭐 기상도 맑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SNS에 올라온 그 인근 지역 선유도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놀러가서 찍어서 관광을 가서 찍어서 SNS에 올린 사람들의 사진을 쭉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맑아요. 구름이 드문드문 있기도 하고 나머지 뭐 전부 엄청 맑은 사진들이 SNS에 당일 오후 군산 새만금 인근에서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맑은 날이에요. 우천, 강설, 해무 이런 거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현지 방송은 미국 전투기가 활주로를 이탈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주 MBC의 보도인데요. 아까 연합뉴스에는 그냥 착륙 중에 조종사가 탈출을 했고 그래서 조종사가 부상을 입었다라고 이제 조종사의 어떤 상태에 포인트를 맞추고 연합뉴스는 보도를 했는데 여기 전주 MBC는 정확하게 전투기가 활주로를 이탈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왜냐 이제 여기는 이제 군산공항을 또 민간공항으로 또 같이 쓰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보도를 했어요. 즉 오버런 한 겁니다. 오버런. 그러니까 전투기가 착륙을 하다가 뭔가 어떤 요인에 조종사 스스로의 착각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지나쳐서 스톱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 싶어서 탈출을 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보셨다시피 해무나 우천이나 뭐 또는 강력한 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조종사가 시야를 방해받아서 착륙 결심 고도를 지나쳐서 이제 착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날씨는 아주 맑았습니다. 그러면은 조종사의 단순한 착각이었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오버런이 항공기 이륙 또는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입니다. 이륙 시 이륙 중단 그리고 착륙 시 착륙 결심 고도 판단 오류로 착륙 지점을 초과하는 것인데 이번 F-16 같은 경우는 착륙 시에 착륙 결심 고도 판단 오류로 착륙 지점을 초과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제동 거리가 증가. 이거는 이제 노면이 활주로가 결빙되어 있다든지 또 비가 와서 빗물이 고여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동 거리가 증가되어서 또 오버런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진도 이제 예기기가 오버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나쳐버린 겁니다. 활주로가 여기까지인데 지나쳐서 이제 이렇게 불시착해버린 건데 역시 이번 F-16은 착륙 시 착륙 결심 고도 판단 오류로 착륙 지점을 초과한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저희들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종사의 이 오버런, 즉 착륙 결심 고도 판단 오류 이 원인 혹시 태양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신문 기사인데요. 베란다의 태양광 번쩍번쩍 앞동은 앞이 안 보입니다. 자, 우리 아파트에 살면 이 층간 소음 때문에 위에서 쿵쾅거리는 소음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는 하는데 요즘은 아파트마다 전기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여름에 그 전기세 폭탄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누진세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그 베란다에다가 태양광 패널 조그만 걸 설치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너편 맞은편에 있는 동에서 눈이 부셔서 살 수가 없다. 이런 그런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자, 여기 기사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광을 지원하는 그리고 이제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는 그 뭐 관장 업체가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 즉 한수원 아니겠습니까? 이 한수원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한수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태양광의 빛 반사는 태양광 발전 패널 보급 확대에 따라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현상에 대한 민원이 증가 추세지만 정부와 환경단체는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율이 나무 목재보다 낮은
5.1%에 불과하다며 빛 반사 피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이런 보도를 거짓 뉴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무 목재,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제가 테이블로 쓰고 있는 이런 나무 목재 하얀색, 이런 것들의 빛 반사율이 뭐 한 11에서 12% 되는데, 물론 이 하얀색 같으면은 굉장히 빛 반사율이 좋겠죠. 저도 이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조명이 반사를 받으라고 일부러 이 흰색 테이블을 샀거든요. 빛 반사를 하기 위해서. 빛 반사가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가장 빛 반사가 좋은 나무 목재가 11에서 12%인데 그거보다 낫다. 그래서 5.1%다. 태양광 뭐 보면 시커멓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이제 또 뭔가 햇빛 반사를 차단하는 편광 물질들이 아마 발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5.1%밖에 안 되니까 그건 문제 없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참 이런 거 보면 환경단체들이 도대체 누구 편인지 모르겠는데, 이 환경단체도 이거 문제 없다. 거짓 뉴스다. 조선일보 거짓 뉴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군산의 공군기지를 에워싸고 있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정말 렐로사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비행기 마크가 있는 이곳이 바로 군산 주한미군 공군기지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01, 그리고 그 좌측 하단부에 02, 그리고 아랫부분에 03, 04,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전부 태양광 발전 패널 깔립니다. 그리고 06도 마찬가지고 05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조종사가 착륙을 할 때 착륙 결심고도 부분이 03, 04, 02 이 부분에서 착륙 결심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만약에 번쩍한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01 부분에서 번쩍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군산기지 활주로를 디귿자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이 지금 방파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새만금 일원이 굉장히 넓은데 하필 군산기지를 이렇게 디귿자로 에워싸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 05번처럼 그냥 방파제 쪽에다가 좀 갖다 붙여 놓으면 될 텐데 완전히 그냥 이 군산기지만 정확하게 지금 에워싸고 있는 이런 모양새. 03과 04는 군산기지와 많이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이지만 저 지점에서 바로 착륙 결심고도, 즉 이 하강하면서 활주로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기서 번쩍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자, 그래서 주한미군의 반대에도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를 밀어붙인 한수원이다 라고 10월 31일 날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단지 계획에 대해 패널 빛 반사 등으로 군의 비행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한국 수력 원자력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30일 확인했다. 정부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전북 새만금 일대에 원전 4기 규모의 태양광 풍력발전 단지 건설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는 정부 예산 5,690억 원, 민간 자본 10조 원을 들여 서울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38제곱킬로미터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깔고 있다. 이 태양광 구역에서 2-3km 떨어진 곳에 주한미군이 쓰는 군산 비행장이 있다. 공군 조종사들은 대형 태양광 패널에 반사된 태양빛이 전투기 착륙 시 매우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군은 이곳에 노후화된 F-16을 F-35A로 교체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소가 미 공군 주력 기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공군의 공대지 폭격 훈련을 하는 직도 사격장도 새만금과 인접해서 훈련의 차질이 우려된다. 라고 10월 31일 날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사고가 이 우려가 현실로 혹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자, 이 보도에 따르면 2022년에 그 태양광 패널 단지가 완공된다는 것인데 이제 지금 태양광 깔리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조종사가 지금 막 깔리기 시작한 이 태양광 때문에 혹시 시력 착각을 일으켰다면 앞으로 여기에 전면적으로 다 깔리게 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이런 태양광 요인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때 강력 반발했던 미군입니다. 이게 바로 2019년 7월 11일 태양광 시설 군 작정 영향 관련 한미합동 실무회의 중에 미군이 발언한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전부 미군이 발언한 겁니다. 기존에 군산기지 근처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에도 빛 반사가 있다.
한수원 측이 제시한 빛반사 분석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 한수원은 태양광 패널의 빛반사가 5%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 패널이 물에 젖으면 그 반사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생각 안 해봤나? 태양광 반사빛이 순간적으로 조종사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다. 이착륙 시에는 기본적으로 육안에 의지하는데 반사된 태양빛은 최악의 경우 조종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특히 헬기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태양광 패널 빛 반사 문제는 우리 측 전문가가 판단한 문제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측과 계속 협의해달라 라고 미군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지금 이제 짓고 있죠. 한수원에서. 자, 패널이 평소에 바싹 말라 있을 때는 이제 편광 물질이 발라져 있어가지고 빛을 덜 반사를 한다 쳐도 여기에 만약에 비에 젖어서 또는 아침 서리가 말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습기가 있으면 정말 엄청나게 이제 빛을 반사를 하죠. 그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정말 번쩍하고 있는 거 많이 봤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착륙할 때 육안에 의지하는데 착륙 결심 고도를 딱 들어가서 각도를 딱 잡아야 되는데 번쩍하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길 것인가. 과연 이렇게 위험한 곳에 미군이 F-35를 갖다 놓으려고 할 것인가. 이번 사고가 만약 정말 이 빛반사 때문에 이 조종사의 시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앞으로 미군이 이 군산기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계속 주둔하려 할 것인가. 혹시 이런 것들을 노린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의심이 들고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한미군 공군기지에는 이 군산기지에는 F-16 전투기가 지금 한 30여 대 주둔해 있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F-35 전투기도 30여 대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지겠습니까? 우리로서도 이 30여 대의 F-35를 우리 돈으로 살려고 해본다면은 거의 뭐 9조 원, 10조 원의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지에 이런 혹시 태양광이 이렇게 지금 많이 깔려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깔리겠죠. 지금은 그냥 이제 공사 시작 단계니까 2022년까지 엄청나게 디귿자로 발라버리면 과연 이 주한미군 군산기지를 공군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야, 정말 걱정입니다. 이거 혹시 노린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기지가 혹시 태양광 때문에 무력화되면 어떨 것인가 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 결과가 원인이 도대체 뭐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바라고 정말로 이 태양광이 원인이 아니었기를 바라고 만약에 태양광이 원인이었다면 그것으로 밝혀진다면 지금 이 새만금에다가 태양광 이렇게 까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하는 것은 이거는 뭐 심각하게 재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주한미군 군산기지가 타격을 받으면 북한과 중국이 좋아할 일 뿐이죠. 그래서 이거 정말 태양광 때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걱정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